화면이 켜지면 어두운 방. 형광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얼굴은 창백합니다. 모니터에는 충격적인 문서가 떠 있습니다. 불사조 프로젝트 최고 기밀 열람 시 즉시 처형. 이건 미친 짓이야. 남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문서를 스크롤합니다. 남조선 동시다발 핵 공격 지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북조선 인민선별 작업 2340만 명 정리 대상. 생존 허가 인원 47만 8천 명 핵심 계층만. 2천만 명을 죽인다고? 손이 떨려 마우스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남자는 황급히 모니터를 끕니다. 뒤돌아봅니다. 문이 열립니다. 보이부 제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섭니다. 동무 아직도 일하고 있나? 아, 네, 소자 동지. 막 끝났습니다. 그래. 빨리 들어가서 쉬게. 내일도 중요한 임무가 있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보이부 소자가 나갑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냅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꽂습니다. 복사 시작. 파일 복사 중. 23%, 67%, 94%. 발소리가 다시 가까워집니다. 젠장. 100% 완료. USB를 빼서 주머니 깊숙이 넣습니다. 모니터를 끕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저는 이날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민. 북한 정찰총국 121부대 소속 해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 꾸미고 있는 거대한 살인적인 계획을 막고자 목숨 걸고 탈북했습니다. 저의 탈북만이 저희 가족들과 북한 동포들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북한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상황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구독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23년 3월 평양.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출근했습니다. 평양 대동강구역의 한 낡은 건물. 겉으로는 인민병원 별관처럼 보이지만 지하 5층에는 북한 최정예 해커 부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찰총국 121부대. 김정은이 직접 만든 사이버 전사 조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홍채 인식 스캔을 받았습니다. 금속 문이 열렸습니다. 출근했습니다. 오, 성민 동무. 어서 오게.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좁은 사무실에 컴퓨터 30대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젊은 해커들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남조선과 미국의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하는 것. 은행, 병원, 정부기관, 군사시설. 모든 것이 우리의 표적이었습니다.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세대가 놓인 책상이었습니다. 성민 동무, 오늘 임무 확인했나? 부대장 최철웅 대좌가 다가왔습니다. 38세, 제 멘토이자 선배였습니다. 네, 대좌 동지.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소 시스템입니다. 그래. 조심해서 하게. 이번 임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
알겠습니다. 김정은. 그 이름만 들어도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해킹은 제게 숨쉬기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컴퓨터에 재능이 있었고 김일성 종합대학 컴퓨터과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121부대에 배치됐습니다. 그게 벌써 12년 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저는 조국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습니다. 남조선 괴뢰들과 미제 침략자들을 응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성민동무. 긴급 임무야. 철웅 대좌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임무입니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건데 특수 서버 하나를 점검하라고 하셨네. 특수 서버요? 그래. 여기 접속 정보일세.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손으로 쓴 IP 주소와 접속 코드였습니다. 이건 내부망입니까? 그래. 원수님 전용 서버라고 하네. 보안 점검을 해달라는 거야. 알겠습니다. 철웅 대좌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192.168 1.1-KJU-SECURE-1 김정은 전용 서버. 이건 평소에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곳인데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접속을 시작했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떴습니다. 접속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접속 승인.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서버 내부였습니다. 폴더들이 보였습니다. 군사계획, 핵무기 개발, 대남 공작, 경제정책, 모두 최고 기밀 문서들이었습니다. 보안 점검만 하면 돼. 다른 건 보지 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폴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사조 프로젝트? 불사조?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알아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다른 폴더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클릭해버렸습니다. 폴더가 열렸습니다. 경고 최고 기밀 마이너스 무단 열람 시 즉시 처형.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닫아야 해. 하지만 제 손은 스크롤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서 제목이 보였습니다. 불사조 프로젝트 마이너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재건 계획. 작성자 김정은. 작성일 2022년 10월 10일. 클릭했습니다. 문서가 열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위대한 조선의 완전한 재건을 위하여 불순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낙원을 건설할 것을 결의한다. 무슨 소리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1단계 남조선 핵 공격 계획. 지도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개 도시에 붉은 X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각 도시마다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상 사망자 서울 800만, 부산 250만, 대구 180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전쟁 계획이 아니야. 학살 계획이야. 다음 페이지. 2단계 북조선 인민선별 작업. 표가 나왔습니다. 계층 인원 처리 방침 핵심 계층 47만 8천 명 생존 허가 동요 계층 1234만 명 제거. 대상 적대 계층 1182만 명 우선 제거. 제거 대상 2천만 명이 넘어.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제거 방법 식량 배급 중단, 격리 수용소 이송, 필요시 생화학 무기 사용.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둘러 다음 페이지를 봤습니다. 3단계 지하 벙커 도시 건설.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평양 지하 200m에 건설될 거대한 지하 도시였습니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상을 버리고 순수한 인민만이 지하 낙원에서 살아갈 것이다. 50만의 순수한 인민과 함께 위대한 수령의 후손이 영원히 통치하는 새로운 조선을 건설한다. 김정은의 친필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다. 새로운 조선을 위해 필요한 희생이다. 망설이지 말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쳤어. 스크롤을 더 내렸습니다. 부록이 있었습니다. 제거 대상 명단 가나다 순. 클릭했습니다. 엑셀 파일이 열렸습니다. 수백만 개의 이름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면서도 검색창을 눌렀습니다. 박을 입력했습니다. 필터링 됐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박해진 마이너스 평양시 중구역 마이너스 교원 마이너스 동요계층 마이너스 제거 대상. 제 아내였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더 내렸습니다. 박순옥 마이너스 평양시 중구역 마이너스 무직 마이너스 동요계층 마이너스 제거 대상. 제 어머니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최를 검색했습니다. 최철웅 마이너스 평양시 대동강구역 마이너스 군인 마이너스 핵심 계층 마이너스 생존 허가. 최미경 마이너스 평양시 대동강구역 마이너스 간호사 마이너스 동요계층 마이너스 제거 대상. 철웅 대자는 살지만 그의 아내는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민 동무 무슨 일인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보이부 강현수 소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코드가 안 풀려서요. 그래, 힘들면 쉬었다 하게. 네, 감사합니다. 강 소자가 다가왔습니다. 제 모니터를 힐끗 봤습니다. 저는 재빨리 창을 최소화했습니다. 보안 점검 잘 되고 있나?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마치면 보고하게. 알겠습니다. 강 소자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참, 성민 동무. 네,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고민 있나? 아닙니다. 그냥 피곤해서요. 그래, 몸 관리 잘하게. 동무는 부대의 중요한 자산이야. 감사합니다. 강 소자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들켰나? 아니야. 모를 거야.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불사조 프로젝트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 주머니에서 개인용 USB를 꺼냈습니다. 원래는 절대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커였습니다. 보안을 우회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복사를 시작했습니다. 파일 복사 중 3%, 12%, 28%,
너무 느렸습니다. 파일 용량이 5GB가 넘었습니다. 45%, 61%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제발, 78%, 89%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94% 성민동무, 철웅대좌의 목소리였습니다. 98% 네, 대좌동지. 100% 완료.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퇴근 시간일세. 집에 가게. 아, 네, 알겠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철웅대좌가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자네 얼굴이 왜 그러나? 많이 창백한데? 아,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집에 가서 푹 쉬게. 내일 또 중요한 임무가 있네. 네. 건물을 나왔습니다. 평양의 밤거리였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몇 개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들어있어.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3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없었던 일로 한다. USB를 버리고 모른 척한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가족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둘째, 상부에 보고한다. 하지만 이건 김정은이 직접 작성한 계획이었습니다.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저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탈북.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탈북해서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평양 시내 중구역의 낡은 건물 4층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아내 혜진이 반겼습니다. 응, 왔어. 피곤해 보이네요. 오늘 힘들었어요? 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옥수수밥과 김치, 그리고 작은 생선 한 마리였습니다. 아내는 밝게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요, 학생 하나가 제게 꽃을 줬어요. 감사하다고. 그래. 네. 정말 뿌듯했어요.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명단에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밥도 안 먹고. 아, 미안. 그냥 생각이 좀. 무슨 생각이요? 아무것도 아니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고르게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탈북. 어떻게 하지?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1. 브로커 찾기. 2. 탈출 루트 확보. 3. 중국 출장 기회 이용. 4.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김정은의 광기를 막기 위해 제 가족을 그리고 2천만 북한 주민을 구하기 위해 저는 탈북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3년 6월. 그동안 저는 완벽한 가면을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충성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출근해서 김정은 초상화에 절을 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저녁엔 아내와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브로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 브로커를 찾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잘못 만나도 보위부에 신고당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해커였다는 것. 저는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의 인트라넷이 아닌 진짜 인터넷의 말입니다. 부대에서는 해외 시스템을 해킹하기 위해 VPN을 통해 외부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어느 날 밤 부대에 혼자 남았습니다. 성민 동무, 먼저 퇴근하겠네. 네, 대자 동지. 저는 작업 좀 더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 수고하게. 철웅 대자가 나갔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CCTV가 있었지만 저는 이미 해킹해서 녹화를 멈춰놨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VPN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다크웹에 들어갔습니다. 다크웹.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인터넷의 어두운 구석이었습니다. 검색했습니다. 노스코리어 디펙션 브로커. 여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사기였습니다. 하지만 한 포럼이 눈에 띄었습니다. 피닉스 네트워크 마이너스 이스케이프 프롬 헬. 불사조 네트워크라는 이름이 묘하게 제 상황과 맞아떨어졌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암호화된 메신저로 연결됐습니다.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I need help to leave. 어전트. 답장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5분 만에. 로케이션? 부용행. 아크여페이션? 거버먼트 워커. 프라이스 달러 1만 USD. 해프 어프런트. 해프 애프터 세이프 어라이벌. 1만 달러. 북한 돈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해킹으로 해외 은행 계좌에 비트코인을 모아뒀습니다. 부대 임무로 훔친 돈의 일부를 몰래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I can pay. How do we proceed? You need Chinese travel permit. When is your next trip? 줄라이 15th. 쉔웽. 구두. 메모라이즈 디스 넘버 86-138-XXXX-XXX. 딜리트 올 메서저즈 애프터 리딩. 컨택트 미 웬 유 어라이브 인 차이너. 언더스투드. 메시지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대화 기록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다음 날 철웅 대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성민 동무, 좋은 소식일세. 무슨 소식입니까? 다음 달 15일에 중국 선양 출장이 있네. 자네도 동행하게.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중국 출장이요? 그래. 중국 동지들과 사이버 보안 협력 회의야. 3일 일정일세.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여권이랑 출장증은 내가 준비해주지. 감사합니다. 대자 동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7월 15일. 한 달 남았어. 그날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USB의 내용을 백업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탈북 과정에서 USB를 빼앗기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부대 컴퓨터를 이용해 암호화된 클라우드 서버에 파일을 업로드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서버였습니다. 만약 내가 죽어도 이 정보는 남을 거야. 두 번째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아내 혜진에게 말해야 할까?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함께 가자고 하면 어떨까?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탈북을 시도하면 보위부의 감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혜진은 순수했습니다. 체제를 믿었습니다. 제가 탈북한다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미안해, 혜진아. 나중에 꼭 데려올게. 결국 혼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서 아내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다음 달에 중국 출장 간대요. 중국이요? 어디로? 선양이요. 3일 정도.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응.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표정이 이상해요. 아니, 그냥 보고 싶을 거예요. 3일이나 떨어져 있으면 나도 보고 싶을 거야.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을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설명할 수 없어. 하지만 믿어줘. 내가 하는 일이 우리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라는 걸. 나를 기다려줘. 반드시 돌아올게. 아니, 너를 데리러 올게. 사랑해. 성민. 편지를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출장 떠나는 날 발견하겠지. 다음 날 부대에서 철웅 대자를 만났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마주쳤습니다. 성민 동무 같이 먹을까? 네, 대자 동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옥수수밥과 김치, 그리고 작은 고기 조각이 담긴 국이었습니다. 중국 출장 준비는 잘 되고 있나?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철웅 대좌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성민 동무. 네, 요즘 자네 좀 이상하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상하다니요? 표정이. 뭔가 결심한 사람 같은 표정이야. 그런가요? 철웅 대좌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지 확인한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민아, 혹시? 네, 아니야. 내 착각이겠지. 무슨 말씀이신지. 식사나 하세. 쉽겠네. 이상했습니다. 철웅 대좌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성민 동무. 뒤에서 철웅 대좌가 불렀습니다. 네. 조심하게. 네. 중국은 위험한 곳이야. 조심하라는 뜻일세. 알겠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대좌 동지가 알고 있는 건가? 하지만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보위부 강현수 소자가 부대에 나타났습니다. 성민 동무, 잠깐 나와보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냥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 끝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과 의자 2개가 있는 신문실이었습니다. 앉게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성민 동무, 중국 출장 간다고? 네. 좋겠네. 나도 중국 가보고 싶어. 그런데 말일세. 강 소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최근 자네 컴퓨터 사용 기록을 검토했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네. 새벽 2시에 혼자 부대에서 작업한 기록이 있더군. 무슨 작업이었나? 아, 그건 긴급 해킹 임무였습니다. 미국 연구소 시스템이. 그래. 보고서는 어디 있나? 제출했습니다. 내가 확인 못했는데 철웅 대자 동지께 제출했습니다. 강 소자가 저를 째려봤습니다. 성민 동무. 네. 혹시 숨기는 거 없나? 없습니다. 정말? 네. 조국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 소자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알았네. 가보게.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들켰나? 아니야.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보낸 거야.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왜요? 사랑해.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말하고 싶어서. 아내가 웃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7월 14일. 출장 전날이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USB를 속옷 안쪽에 숨겼습니다. 부대에 갔습니다. 철웅 대좌가 여권과 출장증을 건넸습니다. 내일 아침 7시 공항 집합일세. 알겠습니다. 성민 동무. 네. 철웅 대좌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건강히 다녀오게. 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는 좋은 사람일세. 대좌 동지, 아무것도 아니야. 가보게. 이상했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설마 대좌 동지가 정말 알고 있는 건가? 하지만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이에요? 응. 7시 공항 집합이야. 조심히 다녀와요. 연락할 수 있어요? 글쎄, 중국에서는 힘들 것 같아. 그래도 무사히만 다녀와요. 응. 그날 밤 아내를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아내가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어. 택시를 잡아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평양순안국제공항. 도착하니 철웅 대자와 다른 동료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군. 출발하세.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가방을 엑스레이에 통과시켰습니다.
USB는 속옷에 숨겨서 통과했습니다.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평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안녕. 내 고향. 이 시간 후 중국 선양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회의일세. 오늘은 쉬도록 하지. 알겠습니다. 대자 동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네온사인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브로커에게 받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86-138-XXXX-XXX.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웨이. 중국어였습니다. 피닉스 네트워크. 아. You arrived? Yes. Tomorrow night. 11pm. Exit from hotel 백도. Black car will be waiting. Understood. Bring money. And be ready to run. 오케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일 밤이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기다려줘. 반드시 돌아갈게. 7월 16일 오전, 선양의 호텔 회의실이었습니다. 중국 사이버 보안 담당자들과 북한 대표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조선 동지들 환영합니다. 중국 측 대표가 유창한 조선말로 인사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웅 대자가 답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사이버 보안 협력, 해킹 방지 기술, 정보 공유.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오늘 밤에 가 있었습니다. 밤 11시, 호텔 뒷문, 손에 땀이 났습니다. 성민동무, 철웅 대자가 불렀습니다. 네. 중국 동지들이 질문하셨네. 랜섬웨어 방어 기술에 대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중국 측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오늘 저녁은 중국 동지들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네. 철웅 대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몸이 좀 안 좋아서 방에서 쉬고 싶습니다. 그래, 어디 불편한가? 배가 좀. 아침부터 설사를. 그럼 푹 쉬게. 약 필요하면 말하고. 감사합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5시간 남았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최소한의 옷만. 가방이 크면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USB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속옷 안쪽에 테이프로 단단히 붙였습니다. 비트코인 지갑 정보를 적은 종이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태워서 버렸습니다. 휴대폰에서 모든 연락처를 지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9시, 2시간 남았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씻고 싶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에 덜 띄게.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0시 30분. 30분 남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진정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10시 50분.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나가면 끝이야. 돌아올 수 없어.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동료들은 아직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CCTV가 있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지상층, 지하로 뒷문이 보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1시 정각. 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열렸습니다. Get in. 영어였습니다.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운전사는 중국인이었습니다. 옆자리에 다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뭐니? 옆자리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Have now, have later. That was the deal. Fine. Transfer now.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트코인 지갑에 접속했습니다. $5,000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했습니다. 던. 남자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구두. Now we go to border. How long? 4 hours. Maybe 5. 차는 선양 시내를 빠져나갔습니다. 어두운 국도를 달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의 밤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어.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철웅 대자였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Answer it. Act normal.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성민 동무. 어디 있나? 철웅 대자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방에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거짓말하지 마. 방에 없어. 지금 어디야? 들켰습니다. 대자동지. 성민아. 제발. 돌아와. 아직 늦지 않았어. 죄송합니다. 이 미친놈아. 내가 뭘 하는지 알아.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다 죽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무슨 소리야? 대자동지. 불사조 프로젝트 아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김정은이 우리 모두를 죽일 겁니다. 남조선뿐만 아니라 북조선 인민 2천만 명을요. 성민아, 너 무슨 소리를. 대자동지 아내분 최미경 동지도 제거 대상 명단에 있었습니다. 뭐라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막아야 합니다. 성민아. 철웅 대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그런 계획이 있어? 네. USB에 증거가 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젠장. 철웅 대자가 작게 욕을 했습니다. 성민아. 네. 살아남아라. 그리고 세상에 알려라. 대자동지, 나는 여기 남겠다. 가족 때문에. 하지만 너는 가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라. 네. 내 아내. 혜진이. 나중에 꼭 데려가라. 약속하겠습니다. 그럼 잘 가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모셔널? 브로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From he we walk 내렸습니다. 어두운 산길이었습니다. Follow me. No noise. 브로커가 앞장섰습니다. 산길을 올랐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숨이 가빴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스타프, 로. 브로커가 가리켰습니다. 아래쪽에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이었습니다. 위 크로스 데어. 하오. 컷 더 펜스. 댄 런. 가즈. 메이비. 메이비 나트. 러. 운이라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철조망 앞에 섰습니다. 브로커가 철사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철조망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딱, 딱, 딱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들리면 어떡하지? 그때였습니다. 누구냐? 북한 말이었습니다. 경비병이었습니다. 런, 나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철조망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사의 옷이 찢어졌습니다. 살이 긁혔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멈춰. 쏜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옆으로 총알이 지나갔습니다.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두운 들판이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주자다. 막아라. 더 많은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탕탕. 오른쪽 다리에 무언가가 박혔습니다. 으윽. 넘어졌습니다. 다리를 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총에 맞았습니다. 깨더. 무브. 브로커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뛰었습니다. 통증이 엄청났습니다. 차, 저기, 앞쪽에 차가 보였습니다. 브로커의 동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경비병들이 철조망 앞에서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정거리 밖이었습니다. We made it.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는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하스피털. We go to hospital. No. 코리안 엠버시. Take me to Korean embassy. You crazy? You die. 코리안 엠버시. Now. 브로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파인. 요 퓨너럴. 차는 선양 시내로 향했습니다. 다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버텨야 해. USB를 전달해야 해. 얼마나 지났을까요? 위히, 코리안 엠버시. 눈을 떴습니다.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고, 런.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대문으로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한국말로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경비원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이 사람 뭐야?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잠깐 확인 좀. 그 순간 쓰러졌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태극기였습니다. 파란 하늘에 펄럭이는 태극기.
성공했어.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깨어났습니까? 한국말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김태준입니다. 국정원. 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왔습니다. USB는 걱정 마세요. 안전하게 회수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온 정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분석 중입니다. 곧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 아내. 네. 제 아내가 북한에 있습니다. 혜진이. 이혜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박성민 씨.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푹 쉬세요. 안전합니다. 여기는 한국 대사관 내부 의무실입니다. 김태준 요원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의 하늘이었습니다. 성공했어. 이제 세상에 알릴 수 있어.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그날 밤 북한은 발칵 뒤집혔을 것입니다. 121부대 소속 해커가 탈북했다는 소식. 그리고 그가 최고 기밀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 보위부는 미친 듯이 수색했을 것입니다. 철웅 대자는 조사받았을 것입니다. 제 아내 혜진이는 제발 무사하길.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조사받을 것이라는 것을. 최악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2천만 명을 구하기 위해, 민족을 구하기 위해 창밖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아, 꼭 데리러 갈게. 약속할게.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국정원 특별 전용기였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비밀리에 한국으로 이송됐습니다. 공항 특별 출구로 나왔습니다. 대기 중인 검은색 승합차에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안전가옥입니다. 당분간 그곳에서 생활하시게 됩니다. 김태준 요원이 대답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어느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입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거실, 침실 2개, 부엌이 있었습니다. 당분간 이곳에서 머무르시면 됩니다. 24시간 경호가 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디브리핑이 시작됩니다. 디브리핑이요? 네. 당신이 가져온 정보에 대해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분석팀이 준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푹 쉬세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태준 요원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이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의 눈물이었습니다.
혜진아,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김태준 요원이 왔습니다. 함께 다른 남자 2명이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쪽은 북한 핵 전문 분석관 이준호 박사님, 그리고 사이버 안보 담당 최인석 팀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성민 씨. 아니, 이제는 한국 이름을 지으셔야겠네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큰 테이블에 노트북 여러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가져온 USB의 내용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불사조 프로젝트? 박성민 씨, 이 문서를 어떻게 입수하셨습니까? 김정은 전용 서버 보안 점검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우연히요? 네. 실수로 폴더를 클릭했고 그 안에 이 문서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충격이었습니다. 김정은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준호 박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을 보십시오. 남조선 동시다발 핵 공격. 표적이 5개 도시입니다. 네. 실제로 가능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다. 북한은 이미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저는 121부대에서 관련 데이터를 여러 번 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인석 팀장이 다른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북조선 인민선별 작업. 이 부분, 2천만 명 제거 계획. 이것도 실제입니까? 네. 명단까지 작성돼 있었습니다. 명단을요? 제 아내도 그 명단에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김태준 요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탈북한 후로 소식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브리핑은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불사조 프로젝트의 모든 내용을 낱낱이 분석했습니다. 핵무기 개수, 미사일 사정거리, 공격 시나리오, 지하 벙커 설계도 모든 것이 검증됐습니다. 일주일 후 김태준 요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왔습니다. 박성민 씨, 네. 정부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슨 결정입니까? 이 정보를 국제사회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공개한다고요?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당신이 직접 증언해야 합니다. 제가요? 네. 이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탈북자의 직접 증언이 필요합니다. 얼굴을 공개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굴을 공개한다는 것은 북한의 제 정체가 완전히 노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가족분들 걱정이시죠? 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습니다. 탈북 루트를 통해 구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이것이 제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김태준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2주 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AP, 전 세계 언론이 집결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되시죠? 김태준 요원이 옆에 있었습니다. 네, 많이요. 괜찮습니다. 준비한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제 아내, 소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곧 시작됩니다. 준비하세요. 무대로 나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단상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박성민입니다. 북한 정찰총국 121부대 소속 해커였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지난달 탈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불사조 프로젝트? 이것은 김정은이 작성한 극비 문서입니다. 코드명 불사조 프로젝트? 이 계획의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표시된 지도. 대한민국 주요 도시에 대한 동시다발 핵 공격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북조선 인민선별 작업. 김정은은 남한만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는 북한 주민 2천만 명을 불순분자로 규정하고 제거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제 아내도 그 명단에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도요. 김정은은 오직 50만 명의 핵심 계층만 살리고 나머지는 모두 죽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사능으로 오염된 한반도 지하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려 합니다. 손을 들고 질문하는 기자들이 보였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CNN입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셨습니까? 김정은 전용 서버 보안 점검 임무 중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BBC입니다. 이 계획이 실제로 실행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북한은 이미 필요한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입니다. 가족분들은 안전하십니까? 그 질문에 목이 메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탈북한 후 소식이 없습니다. 왜 목숨을 걸고 이 정보를 가져오셨습니까?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2천만 명이 죽게 놔둘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도, 제 어머니도, 그리고 평범한 북한 주민들도. 김정은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 합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학살입니다. 저는 이것을 막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플래시만 계속 터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무대 뒤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준 요원이 물을 건넸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됐군요. 네.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 탈북 해커, 김정은의 핵학살 계획 폭로, 유엔 안보리 긴급 소집, 대북 제재 논의, 북한 탈북자 박성민 사형 선고. 마지막 뉴스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북한에서 재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제 가족은 지금 확인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날 밤 안전가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스를 계속 봤습니다. 전 세계가 불사조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계획은 용납될 수 없다.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중국도 러시아도 유럽도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뉴스를 보면서도 가슴 한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혜진아, 너는 괜찮니? 일주일 후 김태준 요원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북한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반역자 박성민의 가족을 체포했다고. 심장이 멎었습니다. 체포했다고요? 네. 아내분과 어머니를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다고 합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박성민 씨, 제 잘못입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출 작전을. 구출이요? 정치범 수용소에서요? 어렵지만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후회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비록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2천만 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래도 해야 했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꼭 데리러 갈게. 기다려.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7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대북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마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북한은 고립됐습니다. 김정은은 저를 민족 반역자라고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사이버 보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탈북자 신분으로는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국정원의 추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출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런 자유가 꿈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인터넷을 보고 원하는 것을 검색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 이제 저에게도 그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박 팀장님, 안녕하세요. 후배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응, 안녕.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준 요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성민 씨, 저 김태준입니다. 네, 요원님. 오늘 시간 되십니까? 만나서 얘기할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곤란합니다. 점심때 뵙죠? 알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김태준 요원이 급하게 만나자고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태준 요원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지 확인한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소식입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혜진이요? 네. 정치범 수용소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어디입니까? 함경북도 화성 수용소입니다.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살아 있다고요? 네. 그리고 김태준 요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구출 작전을 계획 중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성공률은 30% 정도로 봅니다. 그래도 시도해 주십시오. 제발. 알겠습니다. 한 달 후쯤 실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 달.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기도했습니다. 혜진아, 조금만 버텨. 곧 데리러 갈게.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준 요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성민 씨, 지금 당장 나오실 수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성공했다고요? 네. 부인을 구출했습니다. 지금 중국을 경유해서 오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네. 내일 오후쯤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혜진아, 드디어 다음 날 오후 인천공항 특별 출입구.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김태준 요원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네. 손이 떨렸습니다. 1년 만입니다. 1년 만에 아내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여자가 나왔습니다. 수척한 얼굴, 짧게 잘린 머리, 깡마른 몸. 하지만 눈은 여전히 혜진이었습니다. 혜진아.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혜진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다리는 어떻게 된 거야? 수용소에서 다쳤어요. 치료할 수 있어? 의사 선생님이 재활하면 걸을 수 있을 거래요.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특실이었습니다. 의사들이 혜진을 검진했습니다. 영양실조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다리 부상도 치료가 필요하고요. 얼마나 걸립니까? 입원 치료 최소 3개월, 재활 치료 6개월 정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혜진은 병실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이 고생을 시켜서. 하지만 혜진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혜진이 깼습니다. 여보. 응, 깼어? 여기가 정말 남한이에요? 응. 서울이야. 혜진이 창밖을 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다르네요. 많이 다르지? 여보. 응? 당신이 왜 떠났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 보이부에서 신문 받을 때 불사조 프로젝트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당신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혜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당신이 한 일, 눈물이 났습니다. 고생시켜서 미안해. 괜찮아요. 우리 이제 함께잖아요. 응, 이제 함께야.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혜진은 많이 회복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요. 집이 어디예요? 강남에 작은 아파트 하나 얻었어. 보여줄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좁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 좋아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혜진이 웃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계속 회사에 다녔습니다. 혜진은 재활 치료를 받으며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어느 날 김태준 요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성민 씨, 유엔에서 증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또요? 네. 이번엔 안보리 공식 회의입니다. 북한 제재 강화 논의를 위해서요. 가야 하나요?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제는 아닙니다. 혜진과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당신이 결정해요. 부담스럽지 않아? 괜찮아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면 하세요. 고마워. 유엔 본부로 갔습니다. 뉴욕이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실. 15개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증인은 북한 정찰 총국 121부대 출신 박성민 씨입니다. 의장이 소개했습니다. 박성민 씨, 김정은 정권의 핵 계획에 대해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단순한 억지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까지 포함됩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학살입니다. 국제사회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미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증인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직접 문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USB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중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동의합니다. 러시아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제재에 동의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야. 어떻게 됐어요? 결의안 통과됐어. 만장일치로. 잘했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고마워. 빨리 돌아와요. 보고 싶어요. 나도. 내일 가는 비행기 탈게. 조심히 와요.
응,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밤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1년 반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혜진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는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혜진아,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나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여보, 응? 이제 뭐 할 거예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좋아요. 그게 좋아요. 아이도 낳고 싶고. 혜진이 웃었습니다. 저도요. 밤이 됐습니다.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유로운 나라의 불빛이었습니다. 혜진이 옆으로 왔습니다. 뭐 생각해요? 지난 일들 후회돼요? 아니, 후회하지 않아. 다만, 대가가 컸어. 우리가 치른. 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일은 옳았어요. 그럴까? 네. 2천만 명을 구했잖아요. 그래도 너를 고생시켰잖아. 괜찮아요. 우리 이제 함께잖아요. 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쪽 하늘, 저 너머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저곳도 자유로워지겠지. 그때까지 저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학살을 막았습니다. 아내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평범하게 살 차례였습니다. 혜진과 함께 이 자유로운 땅에서 에필로그 2년 후 저희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자유, 박자유. 이 아이가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이버 보안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혜진은 탈북자 정착을 돕는 NGO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가끔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대학교, 국제회의, 인권단체. 저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혜진과 손을 잡고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예쁘다. 혜진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여보. 응, 행복해요. 혜진이 웃었습니다. 나도. 정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자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유모차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우리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아빠가 얼마나 멋진 엄마를 만났는지. 바보. 혜진이 웃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있었기에, 이 평화가 있었기에, 이 자유가 있었기에 모든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었습니다.
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해. 저도요. 아들이 옹알이를 했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렇게 봄날 오후는 평화로웠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라는 것을